혹시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왜 매일 30분 이상 걷기를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마음 챙기는 거 정말 너무 중요한 거 알고 있는데 때로는 그 마음이 체력에서 나온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은 본인 스스로 정말 최하위 저질 체력에서 최고의 강철 체력으로 거듭나신, 그래서 정말 최강 멘탈이 되셨다라는 작가님의 스토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찮은 체력, 우울증을 넘어서는 운동 힐링 에세이. 제목은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 박윤정 지음, 리더 북스에서 편했습니다. 작가님은 깡마르고 비실비실 볼품없는 허약한 체력으로 고등학교 조회 시간에 자주 쓰러지던 약골이셨다고 해요. 그렇게 기절을 밥 먹듯이 경험하면서 평생 하찮은 체력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하며 자포자기하셨다고 하죠.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연이은 출산과 양육도 너무 버거웠고 하찮은 체력과 무기력이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고 해요. 이혼 후에 불면증, 불안장애,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요.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셨죠. 생활고의 인생은 바닥을 치고 있었지만 사춘기 두 아들을 혼자 키워야 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홀로 서기를 하셔야 했어요. 우연히 경험한 운동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죠. 걷고 달렸어요. 집 앞에 헬스장에서 근육을 키우고 요가를 하면서 몸이 유연해졌고 운동이 일상의 루틴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출퇴근을 매일 자전거로 하게 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산을 오르는 그런 목표를 이루어내시죠. 균형 잡기의 끝판왕인 패들보드를 타게 되고 마라톤 대회 10km도 거뜬히 완주하게 되면서 또 지리산 같은 그런 산에도 오르는 정말 강철 체력이 되어 가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 밝은 표정, 그 힘찬 모습, 그리고 군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40대 중반이라고 하면 믿지 않을 정도가 되셨다고 해요. 긍정 에너지가 삶을 지배하니 힘들었던 아이 교육과 경제 문제도 술술 풀리고 있다고 하시죠. 체력 하나만 좋아져도 자존감, 성격 등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 실감하고 계시고요. 2021년 대한육상연맹 생활체육위원회 위원이 되셨는데 그 모든 스토리들을 이 책에 담아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집에 고이 모셔두었던 자전거에 올라서 지금 며칠 동안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으신 메시지 먼저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내 인생의 반전은 달리고 산에 오르면서 시작되었다. 전혀 몰랐다. 운동하기 전에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이 있는지를. 어린 시절부터 깡마른 체형이어서 체력을 기르는 것은 운동선수나 하는 일인 줄 알았다. 평범한 소녀는 나약한 자신의 몸에 맞춰 살았다. 하찮은 체력에 맞춰 사는 것이 밥 먹는 것처럼 익숙했다. 걸핏하면 기절하는 저질 체력 탓에 체력장에서도 배려받으며 점점 더 나약한 존재가 되었다. 나약한 체력은 운전면허 합격 점수와 비슷하다. 평상시 살아가는데 크게 꿈이 없다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이리저리 치이며 하루하루 살 만한 체력이다. 애써 체력을 기르지 않아도 그럭저럭 살 수 있었는데 신은 나를 사랑했나 보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혼하고 중학생 아들 둘의 가장으로 반 지하방에서 다시 출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중년의 나이였다. 무기력, 우울감,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걷기 시작했다.
회사 점심시간에 걷기 시작하여 헬스클럽에 다니고 요가를 했다. 체력을 기르면서 수십 번, 수백 번 하찮은 몸에 좌절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원래 체력이 안 좋은데 운동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운동 후에 개운함을 알아버린 나는 다시 운동하러 가며 조금씩 성장하는 것을 느꼈다. 그때부터 삶이 달라졌다. 원래부터 약한 체력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몸이 좋아하는 활동에 끊임없이 도전했다. 지금은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한강에서 패들보드를 타고 트레킹을 하고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은 등산하면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에도 오르고 10km 마라톤 대회를 완주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그 과정이 재미있다. 인생이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삶을 가꾸고 있다. 조만간 마라톤 풀 코스에도 도전해보고 싶다. 이토록 몸이 좋아하는 순간을 알게 해준 신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게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허약한 그녀, 강철 체력이 되다. 2장, 여자의 변신은 운동으로 시작된다. 3장, 무기력한 나에게 탄탄한 몸을 주고 싶다면. 4장,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5장, 몸은 유연하게, 일상은 활기차게. 6장, 운동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이렇게 각 장마다 정말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데요. 어떤 작가도 갖지 못한 생활 체육 속에서 자신의 실제 체험으로 변화되는 과정과 결과를 심리학, 생리학, 병리학을 모두 아우르면서 정말 심도 있게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그 1장 내용 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대 중반부터 30대까지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 이혼 과정을 겪으며 온전히 나를 돌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저 눈앞에 닥친 일들을 해결해야 했다. 신체적인 체력 저하는 마음의 균열이 되었다. 균열이 일어난 마음에 불안과 우울함이 찾아오는 것도 몰랐다.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그저 처한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기에 바빴다. 무엇보다도 나를 찾아야 했다. 성실함의 씨앗을 살려 다시 가꾸어야 했다. 아이들을 위해 뭔가 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은 그럴 기운조차 없었다. 범불안장애는 불안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날뛰는 질환이다. 매사에 걱정이 지나치고 예민해서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불안을 느낀다. 평범한 사람들도 범불안장애를 약간씩은 겪는다. 만성 스트레스를 넘어 불안장애가 6개월 동안 지속되면 걱정은 사라질 줄 모른다. 생활 전반에 걱정을 안고 살 수밖에 없다. 이 반지하에서 곧 나갈 수 있을까? 이 월급만으로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을까?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내가 다치거나 아프면 아이들은 어쩌지? 이혼 가정 애들이라고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나는 별것 아닌 일에도 전전긍긍하게 되었다.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냈다. 불안이 지나치자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마음이 늘 불안하니 결국 몸도 이상 반응을 보였다. 편두통이 심해지고 불면증이 왔다. 잠을 자더라도 그 불안이 꿈으로 고스란히 시뮬레이션 되었다. 그야말로 심신이 최악이었다. 잠을 자다 다리에 쥐가 나서 근육 통증을 겪는 날이 늘어났다. 걱정으로 몸을 뒤척이며 새벽을 맞이하는 날도 많아졌다. 그런 날을 견디지 못하고 술에 의지하는 날도 많았다. 푹 잠을 자고 악몽을 꾸지 않은 날은 다행이라 여겼다. 생활의 불균형이 오면서 회사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 혼자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도 가졌구나. 돈이 없어도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구나. 나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고 싶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헬스클럽에 다닐 여유가 없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엄마가 챙겨주는 것은 잔소리로 들을 뿐이었다. 어차피 돈이 모일 희망도 안 보이니 하고 싶었던 거라도 실컷 해보자는 보상심리 욕구가 차올랐다. 에라 모르겠다. 퇴근 후에 하고 싶었던 거나 해보자. 불면증으로 고생할 때 약을 타기 위해 병원에 갔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은 운동하라고 권했다. 잠이 안 와서 밤에 먹은 음식이 내 몸을 둥글게 송편으로 빚어놨던 터라 그 말이 귀에 더 꽂혔다. 앞으로 나에게 엄청난 변화가 올 줄도 모르고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문득 왜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지 알 길이 없다. 신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그 씨앗을 툭 나에게 던져주고 가셨나? 그 씨앗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그 생각 하나를 놓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 덕분에 내가 변화되는 기회를 얻었고 나의 꿈에 도달할 수 있는 체력을 기르게 되었다.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한다고 곧바로 극적인 변화가 오는 것은 아니다. 나는 하찮은 체력을 가졌고 체력의 한계를 넘는 일은 하지 않으며 살았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허약한 체력이 아닌 강철 체력이 필요했다. 아이들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힘이 필요했다. 심리학자들은 역경설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역경에 맞닥뜨리고 극복하는 경험을 통해 역경을 이겨내는 방법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나는 엄청난 역경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내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시작했을 뿐이다. 그것은 작은 한계를 뛰어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맨 먼저 한 일은 100m 달리기였다. 그 다음에는 1km를 100m마다 쉬면서 달렸다. 1km를 무사히 달릴 수 있게 되자 2km를 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동네에 있는 아차산도 힘들게 올랐다. 포기하지 않고 아차산을 수없이 오르면서 체력이 뒷받침되자 지리산 정상까지 갈 수 있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100m씩 더 달리고 1분 더 오르면서 쌓인 일들이었다. 역경을 극복하면서 나는 성장하고 있었다.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로 한 발짝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가보지 않는 곳에 가보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면서 안전지대를 넓혀가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해본 일은 안전한 영역으로 간주한다. 그 안전지대가 넓어질수록 불안은 나에게서 멀어진다. 나는 안전지대 안에서 아이들을 보살필 체력을 길렀다.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체력이 필요했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강한 마음이 필요했다. 그걸 알면서도 이불 속에서 벌레로 살기를 자처했던 날도 길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한 그 답답함에서 떨쳐 일어나 운동을 시작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내가 선택한 자유의지를 채우는 첫 번째 단추였다. 내면의 소리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다.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강철 체력은 별것이 아니었다. 별것 아닌 일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면서 내 몸에 쌓는 것이었다. 단순한 진리였다. 이혼 후에 불안장애를 앓았던 한 여자를 별처럼 빛내준 것은 운동이었다. 강철 체력은 새벽의 여명처럼 다가왔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왜 매일 30분 이상 걸을까? 나는 직장에 다니며 운동도 하고 집안일도 혼자 해야 한다. 생각만으로도 숨이 차다.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을 보면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여성은 35.9%이다. 여전히 많은 여성이 운동과 거리가 먼 일상을 보내고 있다. 여성의 사망 원인 중 1위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등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 질환의 원인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잘못된 식이습관 때문이다.
이것을 개선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바로 걷기다. 하루 30분 걷기를 매일 하면 심장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30에서 40% 정도 낮출 수 있다. 워킹맘인 나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면 곧바로 자리에 앉았다. 핸드폰을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30대에는 식후에 바로 자리에 앉아도 소화가 잘 되는 편이었다. 하지만 마음부터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살이 쪘다. 자주 소화불량을 겪었다. 특히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다. 배가 나오니 입던 옷들이 끼고 복부가 눌려 소화가 안 되었다. 살이 쪄서 옷이 끼는 스트레스로 소화가 안 된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소화도 시키고 똥배도 줄일 겸 식후 산책을 시작했다. 회사 근처 올림픽 공원 안에 산책로가 있다. 녹지가 많아서 산책하기에는 최고였다. 몇 년 동안 꾸준히 공원을 걸었다. 가장 좋은 것은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봄에 개나리와 벚꽃을 시작으로 양귀비, 장미, 코스모스 등 다양한 꽃과 나무를 계절마다 볼 수 있다. 퇴근 후에는 집에 가기 바빠서 바로 옆에 공원이 있어도 갈 생각을 안 했다. 마음에 여유가 없던 때에는 점심시간에도 퇴근 후에도 공원을 걷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 공원은 나에게 운동도 시켜주었지만 마음에 꽃도 선물해 주었다. 운동은 뇌를 위한 최고의 솔루션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산책만 했다. 계획 없이 30분 걷기로 끝났다. 하지만 꾸준히 걷다 보니 변화가 생겼다. 산책하기 전에는 오전에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짜증이 났다. 식후 집중력도 급격히 떨어졌다. 스트레스를 해소한답시고 퇴근 후 술자리도 자주 가지곤 했다. 그런데 산책을 한 다음부터는 이런 생활 습관이 개선되었다. 처음부터 변화를 곧바로 느끼지는 못한다. 설마 매일 30분 걸었다고 생활 습관이 좋아지겠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산책 후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잊게 되고 퇴근 후에 갔던 술자리도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는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오히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해야 한다. 스트레스 상황에 빠져 있지 말고 일단 걸으면서 생각하는 것이 좋다. 걷다 보면 뇌는 질주하는 스트레스의 제동을 걸어주고 정서적 안정을 준다. 회사 일과 집안일에서 해결할 수 없는 벽을 만나면 일단 운동화 끈을 고쳐매고 걷는다. 30분 동안 걷는 것으로 얻는 효과는 무시할 일이 아님을 이제 알기 때문이다. 그래, 걸으면 좋다는 거 알아. 다 안다고. 근데 시간이 없어. 이런 핑계를 대기에는 걷기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나는 걸을 때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 복식 호흡을 하면서 걸음에만 집중한다. 이것은 따로 명상의 시간을 갖지 않고도 가능하다. 들숨과 날숨, 오른발과 왼발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면 된다. 불교 명상법에는 걷기 명상이 있다. 발바닥에만 정신을 집중하며 걷는다. 그럼 산만한 생각이 사라지고 지금 현재를 즐기게 된다. 걷기 명상은 근육과 뇌를 모두 활용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한가로운 낮에 충분히 햇볕을 쬐고 나무의 녹색이 주는 편안함을 만끽하며 걷기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는 바람에 실려 날아간다. 체력은 인성을 만드는 것 같다. 쌓여있는 회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엄한 곳에 풀었다. 나의 말투와 태도는 날카롭게 날이 서 있었다. 네, 알겠다고요. 건조한 말은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사람들을 매섭게 때렸다. 집에서도 다정한 엄마는 온데간데 없고 투덜이 스머프처럼 투덜거리기 일쑤였다. 하찮은 체력이던 나는 온종일 징징거리고 쌓여있는 일만큼 스트레스도 쌓였다. 체력은 운동선수들만 기르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 좋은 인성으로 살려면 반드시 체력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없게 한다. 체력이 안 되면 그나마 있던 자비심도 사라진다.
아이들이 어질러 놓은 방을 보면 저절로 예민해져서 짜증을 내고 거꾸로 벗어놓은 양말만 봐도 울컥 화가 치민다. 설거지통에 온종일 먹고 그대로 내버려둔 냄비와 그릇, 하수구에 꽉 찬 음식 찌꺼기에 두 손 두 발 들고 결국 소리를 꽥 지른다. 별것 아닌 일로 가족에게 예민하게 구는 날이 많아졌다. 나는 예민함과 짜증이 체력이 안 따라져서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웬만한 일에도 서운하고 짜증을 냈던 것이 허약한 체력 때문이라니. 나는 이 사실을 체력이 좋아진 다음에야 알았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었다. 허약한 나는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성격 파탄자나 예민 보스처럼 굴었다. 결혼 생활도 작은 균열을 알아채지 못하고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웠다. 체력이 약한 것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적어도 체력이 좋았더라면 균열을 보수하며 슬기롭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체력은 이렇듯 건강만의 문제는 아니다. 체력이 좋아야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다. 드라마 미생에 나오는 말처럼 체력이 부족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다. 체력이 안 되면 불편함을 감당하지 못한다. 불편한 상황에서 엉뚱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나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이를 키우고 결혼 생활을 잘하고 직장을 잘 다니려면 체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잘 이어가는 것도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체력이 약하면 편안함을 찾고 불편함에서 도망가려고 한다. 나에게 운동이란 단순히 몸과 마음만 튼튼한 것이 아니다. 그 이상의 많은 의미가 있다. 운동하는 여성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중년이 되면 여기저기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아픈 곳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아픈 곳을 알기에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기회라 여겼다. 왜냐하면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이다.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여성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인지 능력의 상승 효과가 나타난다. 그리고 심폐지구력 운동과 저항 운동을 하면서 남성보다 더 큰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다고 한다. 에너지 생성은 폐경기 이후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그것은 호르몬의 보상인 셈이다. 운동은 건강을 보상해준다. 운동을 늦게 시작하여도 얼마든지 젊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의 작가님 메시지를 읽어볼게요. 나는 건강하게 성장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선택한 건강한 행위는 운동이다. 운동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었고 나의 문제점을 보았다. 부족한 것은 천천히 채우면 되었다. 문제점은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글을 쓰면서 내가 원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는다. 나는 하찮은 체력에서 강철 체력이 되었고 이혼하고 불운한 여자가 아니라 건강한 중년으로 살아가고 있다. 나처럼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함께 달려보자고. 함께 운동하자고. 나는 기꺼이 동반자가 되어주고 싶다. 네, 이렇게 책을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이 안에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다양한 꿀팁,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말 읽으면서 운동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끔 그런 많은 좋은 팁들이 있고요. 작가님께서 처음에 정말 100m도 달리기 힘드셨던 그 몸에서 조금씩 횟수를 늘리시고 또 운동의 가지수를 늘려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들게 하는 그런 진정성이 느껴지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이 상태가 어떻든 체력을 늘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또 강하게 해주는 것이고 더불어서 내가 원하는 삶의 그 모든 질에
전체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함께 읽어보시고 좋은 변화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댓글로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